네, 진주평론 진주자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보는 모드, 본인은 보는 모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보는 모드 맞습니다. 전 부산일보 이성규 서부 경남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머리 염색까지 하고 좀 젊어보세요. 색깔이 좀 이상한데요. 까만 게 아닌데 시퍼런데. 나는 까만 걸로 하긴 했어. 시퍼래. 근데 거기 보랏빛이 난다 하는데 나는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 큰일 났습니다. 뭐 60 넘어가지고는. 본부장님 오늘 이야기할 게 4가지 정도 되고요. 네. 제일 먼저 그 진주시 의회 정례에 의회 소식이 우리는 많다 그죠?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제일 괜찮습니까? 하기야 의회 소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정례가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입니다. 예, 내일부터네 그죠? 예, 내일부터인데 일단 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아니 회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심이죠. 예산심. 뭐 예산심이기도 하긴 한데 뭐 일정을 조금 보니까 뭐 전체적 내용이 주로 이제 다룰 내용이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시정 주요 업무 보고, 그다음에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심사 그렇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3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안건 접수가 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한 38건 정도 왔는데 언론 보도에 한번 보시면 좀 주요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인지. 어차피 뭐 정기회는 내년도 예산이 제일 중요하고 예산 심의 확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올해 예산의 이제 제2의 추경 예산안 이거는 이제 올해 예산을 그동안 썼던 예산을 이제 결산하기 위한 그 예산안이죠. 그다음에 이규섭 위원의 진주시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비롯해서 조례안들이 좀 몇 건 올라와 있네요. 네. 강소 연구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미래 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진주 가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도 잘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고 일단 조례 아니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보니까 이제 주요 업무 보고 때 상임위에서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현재 예산 큰데 내년 이게 예산을 승인해 달라 심의해 달라 하면 그게 이제 주요 사업 내용이 나오죠. 뭐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죠. 예산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산 반영을 위한 예산 확정을 위한 그런 절차라 보면 되고요. 네. 이게 일단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보면 내년도 2024년 실적하고 2025년도 계획하고 이런 게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각 상임위별로 이제 일단 아마 이제 이야기 될 건데 좀 이 기간 안에 상임위 내에서 그 동안에 이제 진주와 관련된 뭐 일종의 뭐 논란거리 뭐 혹은 어떤 현안들 주요 사업 주요 사업에 대한 이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안 있겠습니까? 그리 예상이 좀 안 됩니까? 그거는 뭐 매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년 예산을 반영하려면 이제 내년도의 주요 사업이 뭐다 그런 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추경 예산 이게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2조 668억 8,761만 원. 이거는 올해 이제 당초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잖아요. 거기 이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안 쓴 부분도 있고 더 쓴 부분도 있고 이렇게 했죠. 안 쓴 부분도 있고 하면 이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작년에 반영했던 부분을 결산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이게 뭐 작년 당초 예산 기정 예산보다 좀 늘었네요. 1.34% 273억 정도 늘었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난주 결산 하는 거죠.
본부장님 이번 상임위 활동할 때 시정 주요 업무 보고하면 네. 그 동안에 좀 드러났었던 현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뭐 진주 사천 통합 문제, 뭐 쓰레기 소각장 문제. 통합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는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게 이제 상임위에서 주로 다루어지죠. 뭐 주로 다루어지는 그건데 일단 예산 그게 아직 그게 안 넘어왔답니다. 의외로 아직까지 그 정부 예산 뭐 자체는 결정이 됐긴 됐는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아직까지 안 내려와 가지고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장님들 모시고 사실은 좀 내년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예산안이 아직 그 시회로 확정이 안 됐는 거예요? 아직 안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진주시에서 이제 주요 업무 보고할 때 좀 제기됐던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 뭐 진주 사천 통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진주 대첩 역사공원 관련해 가지고는 저번에 운영 조례안이 부결됐죠. 부결이 아니고 보류된 거죠.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뭐 아직까지 다시 제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올라갔다 소리가 없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뭐 백지화 문제 요 부분도 일단 뭐 언론에서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H 제2 데이터 센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 공동 소각장 문제 처리 문제 그런 거는 내년도 사업에 예산안을 봐야 내년도 사업이 나옵니다. 일단은 뭐 주요 업무 보고 할 때 일단 그 현안 사업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앞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시의회 정례가 이제 진행되는 걸 보고 저희들이 좀 살펴가지고 좀 알려드려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취합을 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그래서 이제 진주시의회 정례회가 11월 21일부터 다음 달 12월 13일까지 23일간 내년에 이제 본 예산을 결정을 짓는데 뭐 옛날처럼 또 뭐 전부 다 오케이 이렇게는 안 하겠죠. 사실상 국회도 그렇고 기초의회도 의회의 가장 큰 기능, 역할 이게 이제 예산안 심의 확정이죠. 그거 할 기간이 이제 우리 지금 이번 회기인데 의회의 존재 이유를 의회 의원들 스스로 그 이제 증명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1년 중 제일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예산 확정이 의회의 역할 중에 제일 크죠. 심의 확정이 의결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그 시점이. 그래서 일단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보도자료 시에서 뭐 보도자료 나오는 거 뭐 여론 정도 가지고는 좀 알기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예산서가 넘어오면 그걸 또 시의원들한테 좀 이야기를 연락을 해가지고 내년 주요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뭐 현재 진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혹은 또 어떤 뭐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진주시가 그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좀 다르겠습니까? 뭐 자체 예산으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진주시 예산하고는 관계 없죠. 국비 관계 없는데 이제 대비해서 진주시가 어떤 준비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뭐 진주시가 좀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일 이제 시장이 회의되고 주요 시정 업무 보고를 하죠. 이거 할 때 이제 보면 예산에는 설명을 할 것이고 보면 내년도에 주요 사업이 뭐다. 이제 시정의 주요 목표나 시정 추진 방향 이런 걸 내일 되면 알 수 있겠네요. 일단 알고 일단 좀 올해만큼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진주시의회 정례가 내일 개막한다, 개회한다. 23일 동안 이제 시의원들이 좀 역량을 발휘해서 진주시 의회다운
의회 이제 목적에 맞게끔 기능에 맞게끔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건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은 진주 사천 행정통합 토론회가 11월 14일 날 네. 개최를 했습니다. 그 어디서 했냐면 진주 시민통합추진위원회 네, 주체로. 예, 주체로 제목이 주제가 사천 진주 행정통합 방향과 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그 뭐 여러 이제 분들이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는데 먼저 이제 하해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위원 경북대 교수죠. 예. 이분이 사천 진주 통합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게 하해수 위원회의 이제 주요 내용을 발언 내용을 보면 이 두 지자체가 한 뿌리의 역사성을 갖고 있고 이미 동일 생활권인 만큼 주민의 편의 확보 차원에서도 통합이 필요하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그렇죠. 원론적인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갖고 뭐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것이. 그런데 이제 좀 이 통합 성공 사례를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주하고 청원, 청주하고 청원이 4차례 통합 논의 끝에 75개 상생 발전 사업 발굴에 합의했다. 그래서 중앙 부처가 아닌 청원군의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것이 통합의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네요. 제가 청주를 가보면 청주시를 가보면 사실 그 충청북도 인구 절반 정도가 청주시에 살아요. 근데 충청북도 도청을 비롯해서 청주시 인데 그냥 80만 90만 좀 되려지신 분데 충청북도 인구가 180만 정도 되더라고. 70만인가 180만인가 절반 정도 청주시에 몰려 사는데 이 청원군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가보면 청주를 가보면 진주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뭐 조금 규모는 우리보다 크지만 옛날 구도심이라고 여기 가면 또 육거리도 있고 육거리 시장도 있고 그렇던데 비슷한데 청원군이 옛날에 우리 진주시처럼 청원군이 그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 진양군처럼. 네, 그렇게 옛날에 진양군처럼 그런 형태도 비슷해요. 접근하는데 들어가 보면 고속도로 나와서 들어가 보면 진주시하고 거의 비슷하다. 모양새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몇 차례 통합 논의 끝에 이제 75개 양 지역이 어떻게 이제 상생 발전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합의를 이끌어낸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이제 통합이 됐다. 그래서 이게 통합 사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천과 진주 통합 쟁점 대안으로 통합도시 명칭도 그 만약에 진주시가 이게 뭐 학자들은 충분히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진주 사천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면 진주도 상당한 것을 내놓아야 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뭐 현 상태에서 그냥 그 흡수 통합하듯이 해서는 이렇게 불가능할 것이다. 서로 뭐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일단 하예수 위원이 이제 통합도시 명칭을 뭐 세종시처럼 뭐 진주나 사천이 안 들어간 새로운 명칭을 쓰거나 아니면 진주 사천시, 사천 진주시 뭐 이렇게 백렬로 한번 지어보면 어떻겠냐 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하셨고 제일 그게 저 하예수 교수가 주장한 것 중에 제일 좀 눈에 띄는 것이 50만이 두 도시가 합해도 지금 50만이 안 되거든요. 40한뭐 우리가 34만이고 34만에 11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럼 한 45만 정도, 45, 6밀이 안 되는데 면적이 두 지역을 합하면 1000제곱킬로미터를 넘어서면 50만 대도시의 특례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눈에 띄던데 이제 두 개 합하면 한 1100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면 50만 대도시의 특례 규정이 통합 관련 법에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제일 이제 특별법에 이제 그 기준이 1,000제곱킬로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거기 적용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일단 뭐 하예수 의원이 제안한 거니까 통합청사 경우에는 이제 현 2개의 청사를 유지해갖고 이제 2개 청사를 운영을 하거나 또 두 지자체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통합도시 명칭과 또 청사를 맡겨한다든지 뭐 사실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일단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예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각자적 그다음에 요 분야 전문가이시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한 내용이죠. 제시를 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과연 지금 사천시 같은 경우는 또 반대 추진위가 또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사천 진주 행정통합 반대 추진위가 출범한 게 11월 6일. 네. 이 사천 진주 행정통합 방향과 과제하는 토론회를 한 게 11월 14일. 네.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기간 안에 한쪽은 반대 추진위가 출범을 하고 또 진주시민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또 통합을 염두에 둔 또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게 조금 이 들으신 분들은 좀 정신상그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현안이니까 그 정도로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윤창술 경상국립대 스마트 유통물류학과 교수도 이제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통합시의 미래발전 전략 구상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복합도시도 사천과 진주가 함께해야 충분한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진정한 우주항공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 추진, 그다음에 우주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거점화, 네트워크 강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 내의 부가가치의 선순환 산업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윤 교수 같은 경우는 연합이나 통합을 모두 포함을 해가지고 뭐 연합을 하든 통합을 하든 일단 광역화 추진은 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토론에서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천 진주가 하나의 대생활권으로서 상호 좀 연계될 수 있는 공간구조 개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근데 두 교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 하면 좋다 뭐 이런 거죠. 그 전망이 그렇고 과연 이제 두 지역의 시민들이 왜 해야 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가 좀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교수님들도 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적시를 안 한 것 같아서 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조금 이제 원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민병익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하고 이원섭 전 경상국립대 연구교수가 좀 이게 반대 쪽에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낸 것 같습니다. 민병익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진주평론하고 뭐 진주사천 통합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든 적도 있는데 방금 이제 본부장님 하신 말씀을 민 교수님이 하셨어요. 행정 중심적 통합 추진이 아니라 생활 경제 측면에서 두 지역이 하나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 돼야죠. 지역에 특히 진주 요 앞에 뭐 어느 그 여론조사에서는 진주 시민들은 뭐 통합하는데 찬성한다가 높던데 75%. 근데 사천 시민들 같은 경우는 또 압도적으로 또 높을 거에 대한 반대가. 그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 왜 해야 된다, 이게 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먼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야 이게 뭐 행정통합의 절차가 추진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특히 또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가 달라요. 지금 가장 큰 난제가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두고 나중에 정치권에서 이게 노하면 사실 주인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뭐 여러 번 지금 지적됐던 문제고 일단 민 교수는 행정구역은 좀 그대로 유지하자. 대신에 이제 우주항공산업과 같은 이제 경제적 이슈를 이제 공동으로 좀 대응을 하고 양쪽 양 지역 간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공동 이슈들을 개발한 아까 청주하고 어디였죠? 청원하고 그런 식으로 거기도 지금 75개 상생 발전 사업 발굴을 이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양 지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의견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이 이제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선택적인 접근이 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원시하고 여수시의 그 통합 사례를 들면서는 마산시 그리고 여천군 주민들이 통합을 한 후에 소외를 느끼면서 통합을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통합한 다른 도시들도 뭐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 또 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통합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양 지역민들한테 그걸 이제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이 정말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냥 평행선을 앞으로도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원섭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이렇게 발언을 좀 하신 분인데 뭐 진주시에 대해서 조금 불편했다라는 이제 말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진주시가 지금 와갖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만들자고 하는데 지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당시에 진주가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하고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광역 소각장 등 예전부터 두 지자체의 주요 현안들이 협력이 아닌 갈등으로 도출돼 엇박자를 냈는데 통합을 제안한 진주시는 이런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했는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좀 꼬집었습니다. 그런 이게 지금으로 와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진주시가 그렇게 답변할 만한 그런 건 없죠. 내용이 좀 왜냐하면 같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 그 항공 국가산단 우주항공 항공청 아니 말고 항공청 말고 국가 산단 문제도 지금 두 지자체가 지자체별로 별도로 분리돼 있고 뭐 이런 또 있고 여러 가지 또 하여튼 현안을 두고 이런 문제 현안을 두고 많이 대립해왔고 특히 요즘은 또 광역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두고 그것도 아직까지 뭐 합의 도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언론적인 측면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양쪽의 주장에 첨예하다 보니까 뭐 해야 된다는 뭐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맞는지 이걸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가 통합을 해야 된다. 네. 통합하는 게 훨씬 우리 미래와 우리 자손들의 미래, 특히 이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정 통합에 찬성하게 되지. 그냥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그냥 시군단이 그냥 지자체 두 개를 통합한다. 그런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통합했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느냐. 특히 이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항공 우주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합돼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지방선거 이제 거의 뭐 가까이 전초좀 비슷하게 되잖아요. 네. 내년쯤 되면. 진주 사천 통합 문제가 정치권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아니 뭐 진주시나 사천시 입장에서는 그대로 지금 현재 똑같지 뭐 똑같은데 선거로 인해서 뽑히는 정치인들의 경우는
통합에 과연 찬성할까요? 자기 그 많은 수많은 하다못해 뭐 사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천시 의회 위원들이다. 뭐 진주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리가 만약에 통합이 돼서 상당히 어차피 통합 이꼴 그거잖아요. 줄이는 거잖아. 자리도 줄고 그런 거잖아요. 이 과연 그걸 찬성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근데 사천은 통합 반대로 해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끌고 갈 거고. 그렇죠, 당연히. 뭐 지금처럼 내가 진주도 통합해야 된다는 쪽으로 끌고 갈까요? 그게 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해덕실을 따졌을 때 네. 그게 이익이 될까요? 그 뭐 정치인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하여튼 획기적인 무슨 큰 문제 큰 획기적인 발상이나 제안이 나오지 않는 한 행정 통합은 지금 반대 추진위가 결성돼 있고 한데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보면 지방 광역화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할까요? 이 도시들을 묶어 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뭐 일부 지금 대구 경북의 경우는 일단 사인을 했어요. 진통을 일단 사인했는데 특정한 하여튼 발전 전략이나 특정한 이슈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뭐가 필요성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실제로 통합은 행정구역을 확대를 하면 사실 지금 지방자치 시대인데 역행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는 게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강력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지역을 한 권역으로 묶는 것도 저는 중요한데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라든지 이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너 못 사는 애 둘이 해놓으면 거의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규모의 경제 내지는 규모의 행정을 하겠다 이 소리겠는데 저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과연 이게 어차피 인구가 줄어서 대폭 줄어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모를까. 지금 선제적으로 이걸 한다고 해서 과연 삶의 질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지 그건 저는 뭐 확실히 하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실제로 마산의 경우에 보면 마산이 한때는 뭐 수출 7대 도시였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마산 토백이들 이 경우에 보면 지금 마산이 거의 사라지고 없잖아요. 창원시에 흡수돼가지고 마산시 하포구, 좀 창원시 하포구, 마산 하포구 되는 거 이렇게 돼 있고 해서 글쎄 진주와 사천 참 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필요성은 있겠지만 일단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뭐 저마저도 그렇게 절실한가 현재로서는? 우리 진주는 절실해요? 왜 절실하지? 절실할 이유가 있나? 진주 절실해요? 강PD는 꼭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역민 그냥 일반 지역민들은 이게 이제 왜 통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상공인들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뭐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이 지역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 우주 도시로 키우려면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겠죠. 판단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아마 뭐 정치권 내에서도 이슈로 계속 등장이 될 거고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인들의 어떤 그 이슈 메이커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정말 지역이 과연 이 통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하고 각 분야별로 이제 양 지역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분석을 좀 하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좀 생각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 시급한 우리 인구 소멸, 농촌 지역 인구 소멸과 행정 통합이 과연 어느 크게 연관성을 갖는가라는 부분은 중요한지를 내가 모르겠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항공 우주 도시로의 발전 전략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죠? 그러면 공중에 올라가면 같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게 뭐 인프라가 다르게 갖춰진 두 도시의 통합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면 뭐 지역민들도 그렇게 수긍이 돼야 통합이 가능하겠죠. 통합 추진이. 지금 네. 현재로서는 내부이 상당히 난망한 상태죠.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뭐 이게 정치적 이슈로서 이용되기보다는 진정으로 이제 시민들이 과연 이 통합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 양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고 납득이 되는 선까지 가지 않으면 저는 이게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진주시민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토론회 하는 이런 과정들도 이제 통합을 위해서 가는 한 과정이겠죠. 좀 더 많은 이런 토론회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하나의 절차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면 좋다 이거보다도 양 지역민들이 좀 이렇게 이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좀 토론회도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양 지역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토론회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건 불편하겠죠. 이게 불편하겠어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진주 사천 행정 통합 문제는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내년 선거 때 또 어떻게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지방선거 내년은 내후년은 지방선거잖아, 그죠? 네, 지방선거 때 되는 이거는 이슈가 되기는 좀 힘들 것이고. 그래요? 이거는 이슈가 돼서 오히려 지방선거하고는 광역하고는 전혀 또 상대적이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나올 것이고. 일단 뭐 한번 두고 보죠.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 모를까. 국회의원 선거 더 안 하죠. 뭐 자기들 목숨 걸고 뭘 하자라고 이야기 안 할 건데 뭐. 그래서 토론회 그 해필 그날 또 이게 사천 중심으로 또 남해 하동은 행정협의회가 그날이네 나 11일 날 14일 했다 그랬습니까? 예. 그전에 그 이번에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사천 남해 하동이 행정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이게 2024년 11월 11일인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행정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산업,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이 되었다. 사천시 제안이네. 지난 8월 사천시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근데 본부장님 이게 진주 사천 입장에서 보면 노골적으로 진주시와의 통합을 반대한다는 그 하나의 이거죠. 하나의 이거 신호시죠. 액션이죠. 액션. 그거 반대한다는 그게 사천시를 중심으로 같은 국회의원 지역구인 남해 하동과 같이 우리는 우리끼리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진주시 너는 우리하고 별도다.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 표시한 거지 이게. 근데 본부장님 2013년에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그때도 11년 그때 남해 하동 사천 이때 이름이 뭐냐면 공동발전협의체입니다. 그때도 내가 진주시와의 통합 이야기가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국회의원인 여상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보존하잖아요. 보존해야 되니까 그 그래서 이게 막 나왔지 않나.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3년 그러니까 11년 전에 남해 하동 사천이 공동발전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아마 이 행정협의회와 비슷할 거예요. 내용은 구성을 해가지고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미미했고 사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다시 11년 후에 다시 사천 남해 하동이 행정협의회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아니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주와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별도로 우리는 생존 방안을 찾겠다고 진주시에 이제 선언하는 거지 선언. 간섭하지 마라. 우리끼리 잘 살란다. 통합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이제 사천시는 당장 이런 걸 구성하려고 그러지. 구성해서
별도로 우리는 옛날에도 이거 이때쯤 됐을 거야 아마 이거 한 10여 년 전에도 진주와의 통합 이야기 나왔었고 뭐 축동면 일부는 뭐 찬성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소리 나왔었고 그때도 아마 그 소리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진주시와 역사적과 지리적 배경이 다르다. 우리는 해안 중심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만든 단체지 그때 당시. 그래서 이게 행정이나 정치권이 만들어내는 이런 논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혹은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뒤에 어떤 의도를 깔고 그렇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좀 못마땅하다는 거죠. 만약에 저번에 2013년에 공동발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11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좀 드러내지 못하고 있듯이 이번에 이 만든 사천남해하동 행정협의회 역시도 만약에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깔고 만들어졌다면 또 그거는 뭐냐면 또 이 세 개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천남해하동 행정협의회가 2025년 내년에 이제 발족을 하는데 과연 어떠한 정말로 마음을 갖고 하는지 한번 꼭 이거는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기구는 30년 전에 서부경남 각 지자체들이 서부경남 연담개발 기구를 그때도 행정기구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진주시를 중심으로 만약에 거기 연담개발 기구가 서부경남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진주시가 그때부터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큰 형님 역할을 쭉 했으면 지금쯤 뭐 우리 행정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그 동안에 한 거 보면 뭐 하여튼 이것만 생기면 각 지자체 서로 째져가지고 소지역주의가 난무하는 바람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쭉 되돌아 보면 그냥 뭐 공동협의체 내지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 수준일까요? 네? 아니 뭐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래요. 그런데 또 전국 다 그렇다 이야기하면 또 물타기 대부분 다 제발 그렇고. 물타기 좀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만 봤을 때도 이게 방금 본부장 말씀대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많지. 뭐 남해안 뭐 어쩌고 뭐 이게 많지. 뭐 5만 이제 공동 이익을 위해서 했다가 또 자체적인 또 이익이 털어지면. 생긴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서로 또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우리 요 지금 거의 완공 다 돼갑니다만은 항공산단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반반 쬐거든요. 네? 150만 평씩. 그러니까 반반 쬐가지고 하는데 그때 제 같으면은 차라리 그때 뭐 사천시에 다 주고. 네? 그러니까 행님 노릇 못 했다 그 말이네. 그렇죠. 그래 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동안 했던 게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이제 시민들도 좀 이제 이제는 좀 어떤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뭐 사천남해하동 행정협의회 발족한다 뭐 이러면은 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막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을 건데 실제로 이제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 행정 행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채야 될 시기가 온 거 아닌가. 계속 어찌 보면 그 뭐 나쁜 표현하면 농락 당하는 거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각 지자체 행정 입장에서 보면 남해하동 같은 경우는 서로 뭐 쓰레기장이라든지 소각장 같은 경우 지금 그런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되고 있죠. 일부는 되고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진주도 산청과 이 관계는 또 뭐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나쁘지 않죠. 뭐 지금 공동 발전 방안도 찾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일단 사천시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협의회 협약을 계기로 3개 시군이 보유한 관광자원, 문화유산을 연계하고 산업위기, 환경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동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 축제 행사를 상호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그 정도야 뭐.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전체 서부 경남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중심이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조금 장기라도 하나 만들어보자. 요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제 생각은 그렇네요. 제 생각은 이거는 이제 발전협의체나 행정협의체가 진주가 이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 봐야지. 그렇게 봐야지. 그 정도로. 그런데 뭐 이렇게 협의회가 뭐 발족이 안 되는 것보다 낫고 만약에 발족이 됐으면 좀 더 내실 있게 사업들을 추진해 가지고 3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주 교방문화와 관련한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진주시 의회 우리 저번에 그 진주시 의회 의원 모임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연구 모임. 네, 연구 모임이죠. 교방문화 특화 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가 서울에 올라간 모임입니다. 국회에 가가지고 박대출 의원하고 강민국 의원을 만나가지고 교방문화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는 간담회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 회장이 지금 현재 박미경 의원이고 박종규 의원, 강묘영 의원, 오경훈 의원, 양혜영 의원. 그래서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주체별 역할 등에 좀 협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일단 진주 교방문화는 뭐 우리 진주 향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진주만이 가진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고유의 좀 문화다라고 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 단체의 노력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된 것 같고 이제 민간 단체 노력에 의해서 이제 시의회가 또 관심을 가졌고 진주시도 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이제 정치 차원에서 국회에서 좀 뭔가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조치를 취해달라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박대출 의원은 뭐라고 화답을 했냐면 진주만이 가진 독특한 교방 문화를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민국 의원은 진주 교방 문화가 갖는 미래 가치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만 하시고 결과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또 국회의원들이 직접 이게 뭐 교방문화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울 것이고 지역의 교방문화를 뭐 황고문처럼 교방문화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문화인들이 어떻게 해달라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야죠. 구체적으로 찾아가지고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국회의원들이 솔직히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이거 가지고 자기가 화두를 잡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하여튼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이 구체성 있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제는 뭐 계획을 플랜을 세워서 국회의원들한테 뒷받침을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게 훨씬 실현시키기가 쉽지 싶은데 옛날처럼 뭐 좀 이야기해가지고 요즘 하는데 뭐 예산 좀 주십시오. 요즘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입안을 하려면 구체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우리 그 행정에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협의회를 갖든지 뭘 해서 그게 계획으로 성립되도록 계획으로 구체화되도록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죠. 뭐 당장 이거 뭐 선언적 의미 가지고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교방문화 관광 특화도시 진주 조성에 관한 용역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 이제 관련 조례거든요. 교방문화 활성화 조례. 그리고 이제 경남도에도 이제 유계현 경남도의 부의장님한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방문화를 경남도 차원에서 좀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경남도에서 관련 조례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진주 교방문화가 처음 이야기됐을 때보다는 이제 상당히 그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교방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뭐 최근에 또 토론회도 있었고 근데
이론적이나 학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축적이 되어 가고 있으면 이제는 이제 시나 도나 국회 차원에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발전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용역을 통해 가지고 뭐 프로그램이나 발전 방안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뒷받침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제 뒷받침이 이제 관련 조례를 좀 일단 1차적으로 좀 제정하는 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국회의원 차원에서 뭐 와서 이야기하니까 일단 뭐 이제 원론적으로 대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이렇게 2년 동안 계속 연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문에서 그러는데 교방 문화와 우리 전통 예술 문화 전승되고 있는 우리 지금 있잖아요. 우리 그 지금 전통 예술 문화와 특별히 이제 교방 문화라고 해서 완전히 구분될 수 있는 독특한 이런 게 좀 튀어나야 그죠. 그러나야 이 교방 문화로 딱 붙이고 뭐 거기에 따른 지원책을 찾든지 새로운 계획이 생길 텐데 지금 사실 뭐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 특히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원되거나 지금 거기에 대한 뭐 전승 활동이나 뭐 이런 게 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별도로 교방 문화를 별도로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한 분야를 육성하거나 뭐 거기에 따른 축제를 하려 그러면 뭔가 그 외에 다른 뭔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 그 교방 문화 안에 교방 문화가 우리 지금 전승되고 있는 진주 건문화 그죠? 그다음에 교방 국거리 뭐 있잖아 다른 지금 그 전승되고 있거나 공연되고 있는 부분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아니 이제 다른 거라기보다는 교방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일단 그 뭐 언론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이게 우리 진주의 축제가 굉장히 역사가 깊고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그 축제의 수준이라든 질이 상당히 높은데 그 근원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거든요. 1868년도에 의안별제가 최인순 보사가 의안별제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연행되었던 교방의 악가무들이 사실 지금 쭉 이어져 내려와갖고 한국의 정통 예술 문화의 원료가 됐다. 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진주의 축제 역시도 그 축제 원료를 거슬러 올라가면 의안별제를 가고 의안별제의 그 의안별제에서 행해진 그 가무악들이 전부 교방문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 교방문화의 교방문화가 한국까지 갈 것 없이 진주의 문화예술 뿌리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 교방문화를 활용을 해서 진주가 어떤 뭐 축제 행식을 만들든 어떤 다른 어떤 무엇을 만들든 간에 그러니까 진주만이 가진 자원, 우리 남부내륙 고속철도 할 때 진주 그때 토론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게 과연 진주에만 있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교방문화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응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부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 뭐 춤만 가지고 할 거냐 그러면 악가무, 시서와 여러 가지 복식, 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실천을 해보려는 노력이 없다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교방 그 막전 축제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장소 때문에 못한 부분도 그런 거거든요. 민간에서는 뭔가를 자꾸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정작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도 좀 뜸을 들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예전에 우리 그 진주 농계제 봄축제, 진주 봄축제 활성화 방안 하는 그때 세미나를 했어요. 진주시청에서. 그때 제가 그 패널을 참가해서 나는 진주서만 볼 수 있는 것만 하자. 진주서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맞아요. 그래서 의안별제 같은 경우이죠. 그거는 진주 전 세계에서 진주밖에 없죠. 진주밖에 없는 거. 요걸 특성화해서 더 강화를 해서 하자.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상당수 관광객들이 요걸 보기 위해서 올 것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도 예를 들었던 게 그 영국 왕실 앞에 기마 그 근위대 교대식
그거는 그것밖에 못 본다고.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만든 축제가 아니고 그거는 하는 행위를 그냥 수많은 관광객들 찾아와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 봄 축제 같은 경우 지금은 농계제로 하지만 그때도 뭐 잡다하게 뭐 많이 했어요. 뭐 물 축제도 하고 뭐 이런 했는데 동반 행사 동반 행사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진주스만 볼 수 있는 걸 하자. 특색 있게. 내가 우리 유등 축제도 그렇게 해서 이게 히트를 한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진주스만 볼 수 있는 거 하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하면 내나 똑같은 축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붕어빵 축제 되니까 그 완별제 처음에 시도했던 우리 완별제 100명 이상이 그 무희들이 저 진주성에서 건물을 추는 이런 걸 좀 특화해서 더 발전시키고 더 확대하다든지 하면 어린애까지 그죠? 뭐 체험을 하고 하면 그게 더 오히려 저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옛날에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염별제가 지금 일단 무형유산으로 지정도 되지도 않고 그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진주 농계제나 문화유산 야영이나 내나 그 붕어빵 축제거든요. 그런데 진주서만 볼 수 있는 게 과연 뭐냐를 한번 생각해보고 시급히 우리 그 남부 내륙 철도가 완공돼 가지고 30년 앞으로 뭐 몇 년 남도 안 했는데 과연 진주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 그 교방문화, 의안별제 일단 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진주서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도 좀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유인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주시 의회 갈 때 예산과 관련해서 진주시의 요구도 좀 하고 했으면 저는 사실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교방 문화라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게 구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좀 포괄적인 의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좀 낯선 부분이 있죠. 포괄적인 의미가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전성되고 있는 그 우리 민속예술, 전통 민속예술과 뭐가 구분이 되지? 이게 대부분 사람들 잘 모를 겁니다. 이게 이번에 TVN입니까 정연이가? TVN. 그 정연이라는 여성 국극 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시청률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화제몰이를 했거든요. 그 단순히 여성 국극이었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의 예술 장르잖아요. 국극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어떤 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잘 엮어내면 이 교방 문화가 저는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진주만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게 유일성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의안별제를 가지고 뭐 만약에 뭐 정연이처럼 만다든지. 근데 그러한 시도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지역에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 차원에서 뭐 진주성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중국의 장안가처럼 진주성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게 수상 정책것 같은 이런 것들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강이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진주만의 것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앞으로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교방문화 이야기했는데 뭐 관광까지 또 가면 시간도 많이 가고 이걸 통해서 진주의 관광에 도움이 된다면 참으로 좋죠. 이런 노력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진주문화관광재단이 해야 됩니다. 재단이 이런 역할을 하려고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머리를 좀 짜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번 주는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자 위클리 이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